자, 일단은 그 경기 후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좀 찾아봤는데요. 지금 맨시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메뉴 상황이 많이 안 좋기는 한가 봅니다. 메뉴 내용이 거의 한 90% 정도 차지하게 될 거라는 점 일단은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BBC의 사이먼 스톤이 경기 후에 기사를 이렇게 써줬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뉴의 첫 리그 4경기에서 거둔 승점 4점은 알렉스 퍼거슨 경이 이끈 92-93 시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공교롭게도 해당 시즌은 메뉴가 우승을 하며 방점을 찍었으나 그 당시에는 경기 수가 지금보다 많았고 이적 시장의 규칙이 바뀌어 11월에 퍼거슨이 칸토나를 영입했던 것을 재현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퍼거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그 에릭 칸토나를 긴급 수혈을 했고, 사실은 이제 퍼거슨은 칸토나를 막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 소통도 안 되고, 그리고 칸토나 같은 경우에도 메뉴로 가는 게 좀 약간 많은 고민이 됐었다라고 본인이 직접 인터뷰를 했을 정도로 이 이적이 성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았는데, 뭐 어찌됐건 간에 이제 그 이적이 성사가 됐고 칸토나는 메뉴에서 이제 전설을, 메뉴의 역사가 되게 되죠. 우승컵을 차지하게 되니까 말이죠. 암흑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아모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메뉴가 이런 기록을 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은 내가 내릴 것이며 그 이전까지는 선수를 바꿀 것이다. 그러니까 내 전술에 맞는 다른 선수를 기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황을 조금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거는 약간 아모림도 너무 과장된 방식으로 인터뷰를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너무 격정적인 것 같아. 이거 거의 누누가 그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경질되기 이전에 했었던 것과 약간 비슷한 그 정도의 수위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메뉴 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난 아스날과의 경기 후 아모림은 우리가 더 좋은 팀이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선수를 보유한 팀이었으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라고 변명했었다. 이어서 웨데고르, 라이스, 수비맨디 이 3명의 선수들 모두가 최상급 선수들이며 이 선수들을 우리는 고작 2명의 미드필더로 상대해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에 앞서 무책임하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하며 돈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감독들 중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경기 이해도, 전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이 인터뷰를 진짜 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정리해보자면 그거죠. 우리는 2명의 미드필더로 이제 준비하고 나왔는데 상대가 3명의 미드필더로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진 거야. 이게 뭔 소리지? 이건 그냥 감독이 그냥 내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부분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유체 이탈 화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조심스러워요. 그 제가 응원하는 팀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 자, 가디언의 조나단 윌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참고로 조나단 윌슨 같은 경우에는 가디언에서 가장 칼럼을 잘 쓰는 칼럼니스트로 유명하기도 해요. 감독으로 부임한 지 10개월이 되었으나 아직 리그 2연승을 기록하지 못했으며 단 8승밖에 거두지 못했다. 총 리그 31경기 중 승점을 31점밖에 기록하지 못했으며 이는 프리미어 리그의 그 어떤 클럽들보다 낮은 기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 정도면 경질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너무,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거의 맨시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서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이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모림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정도야? 싶었는데, 야, 10개월 동안에 2연승을 단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고, 리그에서 8승밖에 기록을 못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31경기 중에 8승이라는 소리잖아요.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하다. 근데 중요한 건 이 8승 중에 맨시티도 들어있다라는 거.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맨시티 상대로 너무 잘해서, 야, 이 팀은 진짜 매서운 클럽이구나. 이거 순위가 왜 이렇게 안 올라오지? 난 그냥 순진하게 그 생각했는데, 그냥 맨시티가 너무 못해. 맨시티라기보다는 누네스가 너무 못했었던 거야, 그지? 야, 대체 누네스는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나는 또 이제 그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맨시티를 상대하는 아주 쉬운 방법은 그저 찬스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메뉴는 그런 찬스를 잡았음에도 여전히 팀플레이를 할 줄 몰랐다. 메뉴가 가장 최악이었던 점은 팬들의 분노 섞인 야유도 충격적인 감정도 아닌 모든 플레이가 너무나 뻔하여 예측 가능했다는 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술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감독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이먼 스톤은 이 그 아모림의 정신 상태, 마인드셋을 이제 꼬집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누가 봐도 경기에서 졌을 때는 감독의 잘못이지 이걸 왜 선수 탓하고 있고 전술 탓을 하고 있냐, 그 전술을 네가 짠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조나단 윌슨 같은 경우에는 아무 무색무취해 너무나 뻔한 예측 가능한 이런 전술을 들고 나온 아모림의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아모림은 경기 후에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펩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지나친 농담과도 같다. 작년에 전 직장에서, 그러니까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맨시티를 챔스에서 만난 적이 있고 그들을 4대1로 승리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주도권을 쥐었던 것과 지금을 비교하면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형편없었다. 경기 중 단 한순간도 맨시티보다 나은 적이 없었다. 구태여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결국에 이거는 선수가 잘 못하는 거다, 선수 퀄리티가 좀 안 좋았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지난 이적 시장에서도 뭐 돈을 안 쓴 게 아니고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사실 메뉴 선수들의 퀄리티 자체는 막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선수들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를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너무 의아했어요, 화법 자체가. 난 축구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그리고 결과가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 우리는 나아지려 노력하고 있으나 결과는 계속 제자리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클럽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며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다. 팬분들께도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한다. 난 정말 이기고 싶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고통스럽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더 힘들어, 나도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한번 보세요. 죄송하다라는 말이 없어. 되게 특이하지 않아? 팬분들께 너무나 죄송하다, 이런 경기력밖에 보여주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 감독으로서 앞으로 좀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을 좀 하겠다, 이게 원래 당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순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옵타에서 충격적인 기록을 냈는데요. 스탯이나 이제 경기 통계들을 이제 종합해서 확률을 한번 내려보니까 4경기 치룬 현재 메뉴가 강등될 확률이 11%라고 해요. 그리고 상위 5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7.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5위 안에 진입할 확률보다 강등될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이 클럽이 메뉴인데. 이것도 약간 되게 충격적인 통계다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건 좀 약간 큰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로이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경기 이후에 그냥 선수들이 너무 못한다. 경기 결과와 승점과 득실을 보며 분석할 필요가 없다. 모두가 시스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매니저는 자신의 고집을 꺾을 의향이 전혀 없어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수도 못하고 감독은 고집이 너무 세.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라고 그냥 직설적인 화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전 메뉴의 그 스트라이커 출신인 그 디온 더블린이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셰슈코에게 힘든 시간을 버텨내라고 말해주고 싶다. 나도 스트라이커 출신이기에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알고 있다. 다만 셰슈코를 상대한 디아스와 그바르디올은 마치 검투사들과도 같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나 단단했기 때문에 상대가 좋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오 월컷도 이번에 그 어딘가에서 해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시오 월컷도 그 메뉴에 대해서 코멘트할 저기가 있나 싶긴 한데, 뭐 아무튼 메뉴 시스템의 문제점은 선수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포지션에서 뛰라고 요구하는 점에 있다. 브루노는 더 높은 지점에서 뛰어야 하며 2명의 든든한 센터백을 위시한 백포를 써야만 한다 라고 코멘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모두가 이야기하는 건요, 전술이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감독이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모림은 내 고집을 꺾지 않을 거야. 전술을 바꾸라고 하더라도 내가 결정할 거야. 니네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그 전까지는 선수를 바꿀 거야 라고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의 전쟁을 선포한 것과도 같지 않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진짜로. 맨시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BBC의 샤먼 하페즈는 이제 맨시티 경기력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해줍니다. 홀란드는 상대의 박스 안에서 9번의 터치를 했고 자신의 박스 안에서 6번의 터치를 하며 종횡무진했다. 그러니까 홀란드가 거의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처럼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보다 더 깊숙한 지점에서 깊숙한 지점까지 띄워줬죠. 보통 우리가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라고 이야기하면은 여기 18야드 지점, 18야드 지점에서부터 18야드 지점까지 요렇게 이제 띄워주면서 볼 운반을 해주는 선수들을 이제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홀란드는 여기 6야드 지점에서 6야드 지점까지
이렇게 띄워줬죠. 정말 말도 안 되는 활동량을 보여줬어요.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홀란드가 진짜 누구보다도 더 많이 뛰지 않았을까라는, 더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말이 안 됐죠. 후반전이 시작된과 동시에 유나이티드는 동점골을 노리며 크로스를 연달아 보냈는데 그때마다 홀란드의 머리만 보일 정도로 중요한 클리어런스를 따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홀란드는 6번의 클리어런스 중 4번을 머리로 성공시키는데 그보다 더 많은 클리어런스를 성공한 선수는 후베인 디아스 뿐이었다. 자, 여기서도 이제 통계에서도 보이죠. 이제 이번 경기에서 맨시티 선수들의 그 클리어런스 수치인데 후뱅 디아스가 이제 클리어런스를 7개를 성공을 했고 홀란드가 6개를 성공을 했어요. 프론트맨인데 되게 진기록이 만들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포드는 홀란드의 퍼포먼스를 가리켜 완벽한 경기력이었다. 우리가 고전하는 상황에서 공을 걷어내준 모습은 정말 대단했다. 수비, 공격, 뒷공간, 침투까지 경기 중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이번 경기는 그냥 홀란드로 시작해서 홀란드로 끝났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말 그대로 그렇죠. 제일 위에서 골을 넣고 제일 밑에서 클리어런스를 해줬고요. 홀란드로 시작해서 홀란드로 끝났어요.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홀란드는요. 종횡무진했어요. 그리고 펩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승을 위해 싸워나가고 싶다. 선수들은 자부심이 넘치고 특별한 날, 특별한 경기에서 더 잘하고 싶어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홀란드도 경기 전 인터뷰에서도 이제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맨더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포든, 로드리, 스톤스, 베실바, 디아스, 그리고 나는 뭐 3년밖에 안 됐지만 어쨌든 그 여러 명의 선수들이 있는데, 고참급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지금 새로운 선수들에게 이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다. 우리 무조건 이겨야만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팬들이 원하고 있는 거라. 그 마인드셋을 이제 그 선수들 나름대로도 전투력을 좀 끌어올려서 나왔는데 펩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거죠. 팬들이 기뻐해서 다행이며 팬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이게 너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메뉴의 지금 아모림 감독이랑 펩이랑은 좀 약간 분위기가 좀 대조되는 듯한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왜냐면은 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팬들이 원하는 라인업을 들고 나오고 팬들이 원하는 빠른 축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지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난 10년간 내가 했던 건 잊어버려. 앞으로 내가 해나갈 것들이 더 무궁무진해. 라면서 새로운 펩 마크2를 이렇게 예고했었던 것처럼 펩은 그저 그냥 팬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지금 축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전술을 펼치고 있다. 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은 이게 맞는 거야. 모든 감독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팬들을 위한 축구.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돈나룸마도 입단 기념 영상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팬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 팬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다. 팬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승리하는 것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경기에서 이기고 싶다. 그래서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싶다. 왜? 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커리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뭐 물론 이제 말만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말이라도, 그죠? 말이라도. 그러니까는 팬을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지금 선수들이나 감독들이 받는 월급은 팬들이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팬들이 없으면은 파트너십이, 그러니까 스폰서가 붙질 않아요. 스폰서가 없으면 수익이 없어요. 이거를 좀 아모림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아직 완벽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 상황에서의 승리는 매우 중요하며 지난 경기들에서 없었던 기세가 이번 경기에서는 존재했다. 환상적인 선수들을 보유한 메뉴는 우리의 홈에서 어려움을 선사해왔다. 올드 트래포드 경기에서는 더 어려운 팀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승리에 안주하지 말고 뭐 다음에 메뉴를 만나더라도 지금의 경기력과 동일하게 일관성을 유지하자라는 뜻이기도 한 거죠. 포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경기력을 보여줬다.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는 선수이며 우리의 마지막 리그 우승 당시 그는 최고의 선수였다. 그때의 그 포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판타스틱 포든이죠. 이게 약간 나름의 밈인데 그 현재 해설위원들이 포든이 골 넣으면은 언젠가부터 판타스틱 포든이라고 이제 챈트를 외쳐주거든요. 그런 판타스틱 포든이 좀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선수들의 긍지가 어마어마하다. 이번 시즌 엘링의 기여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이며 2경기에 7골. 이거는 그냥 너무 약간 억지스럽지 않나 싶기도 한데 맞기는 하죠. 엄밀히 말하면은 팀에서 넣은 건 아니긴 하지만서도 어쨌든 2경기에 7골은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약간 좀 그거 있어. 약간 좋네. 두 경기 7골인데 이거 홀란드니까 세계 최고의 선수니까 홀란드. 나한테만큼은 세계 최고야 홀란드는. 두 경기 7골 자연스러운 일이야. 뭐 특별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 홀란드가 세운 기록이 있습니다. 홀란드는 홈 50경기에서 50골을 달성했으며, 진짜 엄청나죠? 50경기에서 50골을 넣었대요. 홈 50경기에서. 이는 PL 두 번째로 빠른 50골 기록이다라고 합니다. 1위는 앨런 시어러라고 해요. 이제 홈 47경기 만에 이제 50골을 달성한 선수라고 합니다. 앨런 시어러는요. 그래서 이제 2위예요. 근데 이 1위 기록은 아쉽게도 이 앞으로도 깰 수가 없는 부분이죠. 첫 50경기니까. 나중에 이제 첫 100경기에서 최다골을 기록한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프리미어리그 창단 이후 이제 57번째의 맨더비였는데 최초로 단 한 장의 카드도 나오지 않은 경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후사노프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후사노프는 파울로 끊어주는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줬는데 카드를 받지 않았어요. 수위 조절을 굉장히 잘해줬다라는 거예요. 이 선수 약간 흥분 상태가 되면은 슬라이딩 태클을 이제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서 퇴장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잦았거든요. 지난 시즌 맨시티에서 이 슬라이딩 태클을 잘못해서 맨시티를 위험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한 차례 보여준 적도 있었고요. 이 수위 조절을 못하는 선수가 굉장히 수위 조절을 잘하게 굉장히 영리하게 파울로 끊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후선호프에게 공이 돌아가야만 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아무튼 지난 경기 맨시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경기였고 메뉴 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봐도 지금 이 아모림 감독의 이 지금 경기 후 인터뷰만 놓고 보면은 물론 이제 경기 전 인터뷰도 보긴 했습니다만 경기 후 인터뷰를 보더라도 이거는 팬들이 좋아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계속 들어요. 입지가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물론 저는 자세한 내막은 모르긴 하지만서도요. 아무튼 좋은 경기였고 다음 이제 평일에 있을 나폴리전에서도 맨시티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퍼포먼스를 좀 유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바래보면서 일단 지금 이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